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지난주 내내 열렸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지만 여러분께서는 아실 거예요. 거의 당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도움 없이도 트럼프가 압승을 거둘 거라고 장난질만 없다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장난질 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지금 일부 경합주도 그렇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텍사스주 들어서 민주당 표가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생각했거든요. 테드 크루즈하고 베로 오로크가 6년 전에 연방상원 선거했을 때. 근데 그 장난질을 지금 뿌리 뽑으려고 움직이고 있고요. 텍사스주에서. 자, 그리고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당연히 전당대회는 꽉 차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떡밥을 던졌다는 겁니다. 카멀라 해리스 연설 재미없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공연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면은 비욘세가 이렇게 공연하는 거 아니야? 비욘세, 제이지 다 뭐 민주당 쪽이니까요. 미국 연예계는 대부분 한 90% 이상은 민주당 쪽이었다고 보시면 된다. 최근에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가 트럼프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뭐 50센트부터 해가지고 뭐 드웨인 더 락 존슨도 사실상 트럼프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4년 전에는 이제 바이든을 지지했죠. 근데 비욘세가 공연을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비욘세가 공연할 거라고 아니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할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야말로 착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써 있죠. Democrats devastated as Beyonce doesn't show up to convention. 민주당 전대에 나오지 않아서 절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소셜미디어 상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JP Ferry라는 분은 Notice how they tricked you into thinking there was a special guest so you'd stick around. 데스타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막 기대를 하게 했는데 결국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카멀라 해리스가 마지막 연사였으니까 목요일 날 마지막 연사 때 텅텅 빈 자리 보여주기가 싫었겠죠. 카멀라 해리스 연사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정말 떠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트럼프처럼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트럼프를 오바마보다 훨씬 더 레이건보다도 전 위로 봐요. 그 연설하는 실력은. 그렇게 수만 명,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텐트 치면서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계에서. 레이건도 그 정도 안 됐습니다. 오바마는 텔레프롬프터를 읽는 실력이 이제 뛰어난 거고요. 감정을 실어가지고. 자, 그리고 트럼프가 JFK,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공식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Foo Fighters의 Hero라는 곡이죠. Foo Fighters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널바나 90년대 그 alternative rock 부흥을 일으킨 컬트 코베인이 리드했던 그룹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드러머 했던 친구가 이제 Foo Fighters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Hero라는 노래가 딱 나오면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애리조나 유세장에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치 WWE 엔트런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바비 케네디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부패한 정권을 물리치고 특히 이제 바비 케네디는 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 미국 음식도 보면은 엉망진창 아닙니까? 솔직히 미국이 문명이 발달됐지만 이렇게 문화는 발달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걸 보면은 엉망진창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 보면은 어마어마한 과체중, 예를 들면 막 400파운드, 500파운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이렇게 살찐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물론 그 과체중인 분들을 이렇게 놀리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놀리고 뭐 그런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 음식들이 그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이렇게 칩이나 감자칩. 그러니까 뭐 그걸뿐만 아니라 미국에 굉장히 이렇게 음식들이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같은 그런 식품이라고 그래도 유럽에서는 그 재료 중에 그런 악성 재료 같은 게 많이 빠져 있는데 미국은 온갖 그냥 뭐 몬산토를 비롯해서 그런 GMO도 많고 그러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참고로 GMO 금지했죠. 그런 걸 보면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 아닌가 싶어요. 미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corporate greed 그리고 crony capitalism이라고 그러죠. 이제 crony capitalism은 정실 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정치와 경제 관료들 육착 관계로 경제 성장이 어떤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어서 성장하는 불공정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 crony capitalism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있지만 미국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CIA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1963년 총격으로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이슈도 그렇고 바비 케네디의 삼촌이죠. 그리고 1968년 대선에 나서서 당내 경선 도중에 총격에 목숨을 잃은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 그리고 전 법무장관 이분은 이제 로버트 케네디의 아버지인데 이분 사망에도 저는 정보국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조국을 위해 봉사하던 아버지와 삼촌을 잃었고 바비 자신도 선거운동 중에 안전의 위협을 받았다. 그런데 해리스 바이든 정부는 그의 보호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를 기리기 위해 당선되면 암살 시도에 대한 독립적인 새 대통령위원회를 설립할 거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는 임무를 맡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F 케네디 주니어 그 암살 문서를 모두 공개하면 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심적으로 동요될 거다 하면서 그 두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미국인들이 알면은 그 진실을 트럼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거를 다 공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만성적 건강 문제가 수십 년간 증가하는 이유, 자가 면역 질환, 자폐, 비만 이런 아동기 질병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바비와 함께 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그 음식 드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미국에서는 GMO 들어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고 뭐 MSG를 비롯해서 온갖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 푸드 인더스트리 카르텔에 대한 이제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름, 식물성 기름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글루텐, 뭐 이렇게 그 빵 종류 대부분이 다 몸에 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탕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설탕 들어가거나 글루텐, 뭐 vegetable oil 이런 음식들이 이런 게 들어가면 안 좋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먹더라도 이렇게 그 뭐 vegetable oil에 이렇게 튀겨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에 끓여서 먹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는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방송들은 제가 챙겨서 봅니다. 왜냐하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딥스테이트 애들이 워낙에 이렇게 음식까지 이렇게 침투해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심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100% 이걸 정말 저도 많이 잘 못 지킵니다. 예, 사실 정말 이렇게 땡길 때는 뭐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하죠.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그 글루텐, 빵 그리고 특히 아시안들은 빵보다는 쌀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용석의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또 벨 버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럼블에도 영상을 올립니다. 럼블의 그 민감한 주제들 제가 다루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백업 채널 원용석의 문화전쟁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는 계속 그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 뭐 낙태 전면 금지 이런 그 아주 극단적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 2025를 푸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웬일로 CNN의 제이크 태플가 팩트 체킹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트럼프가 분명하게 프로젝트 2025하고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왜 자꾸 프로젝트 2025를 언급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났어요. 웬일로 CNN의 간판 앵커 제이크 태플가. 자, 그리고 트럼프가 브라이트바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브라이트바트는 처음에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런 몇 안 되는 언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앤드루 브라이트바트가 만들었고요. 창업자였죠. 근데 이제 앤드루 브라이트바트가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사망한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암살 시도 당시를 얘기했는데 바로 총알 맞는 순간 이게 총알이었는지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존할 가능성은 1000만분의 1이었다. 자기 머리가 이렇게 수박처럼 박살날 수 있었다. 그 총알 정통으로 맞았다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위험 직종이다. 그러니까 위험 직종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비밀 경호국 왜 책임을 안 지냐 이런 비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지난 7월 13일 암살 시도 때 그래서 트럼프 그 집회에 연루된 비밀경호국 경호원 5명이 행정 업무에 배치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비밀경호국 경호원들은 여전히 일할 수 있지만 보안 계획과 같은 운영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드디어 어떤
징계가 따른 겁니다. 비밀 경호구 그 엉망진창 아니었냐. 어떻게 여성 경호원이 저렇게 많냐.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백인 남성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트럼프는 주위에 왜 이렇게 여성이 많고. 저는 여성 경호원 반대예요. 예. 기본적으로 최소한 키는 커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가 키가 거의 190이 넘죠. 트럼프가. 그러면 여자 키도 경호원이 경호하려면 190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원들이 계속 트럼프 진영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털시 가버드도 이제 민주당원이지만 트럼프 팀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비 케네디 주니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융합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면 갈수록 딥스테이트 진영, 저는 디파티 그러면 뭐 민주당, 데모크라틱 파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딥스테이트 파티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파티는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애국자들이 승리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 하다못해 버니 샌더스, 강성진보, 급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버니 샌더스가 We have a crisis at the border. 국경 위기다. 국경 위기 누구의 작품입니까? 카말라 해리스 작품이에요. 국경 리더 아닙니까? 국경 책임자. 근데 이걸 4년간 더 한다? 그럼 지금까지 1200만 들어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 동안에 총 1500만 이상이 될 겁니다. 결과 최종 그 숫자를 보면은. 근데 이게 3천만, 4천만 되기를 원하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엉망진창 정책을 펼쳤는데 4년간 더 미국을 책임지라는 그런 상을 수여하는 게 이게 상식에 맞는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 모든 인종 통틀어서 가장 세뇌 많이 당한 건 한국인들이에요. 한국인하고 한인. 트럼프 정부가 왜 인기가 많은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무조건 방위비 분담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 그럴 때는 좀 글로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어젠다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한국만 잘 사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잘 돼야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 푸시하는 그런 어젠다를 보십시오. 미성년자 성전환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기후변화, 미친 기후변화 어젠다 푸시하면서 화석연료를 활성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지는지,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되지 않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국경이 이렇게 뻥 뚫리면서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봅니까?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런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비롯해서 시민권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레이켄 라일리, 케이트 스타인리 이런 분들 스토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냥 마냥 불체자들 들어오는 게 이게 따뜻하고 포용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류 언론의 세뇌에서 탈출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은 신이 아닙니다. 제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약으로 내걸었죠. 카말라 해리스하고 팀 워스가 어떤 공약을 내걸었냐. 모든 물가들을 이렇게 그 공산당들처럼 그 소련처럼 이렇게 묶어두겠다. 가격들을.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조차 비난했어요. 야, 그런 정신 나간 정책을 펼치려고 이러면서. 참고로 지금 카말라는 한 달 넘게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친민주당 언론들하고 인터뷰에서조차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팀이 너는 이게 안 되니까 인터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너는 입 다무는 게 최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론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선 토론 안 하면은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팍스뉴스 토론은 피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미쳤는지 얼마나 전락했는지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특히 민주당 지지하고 카말라 해리스 좋다 하시는 분들 정말 미국을 모르니까 그렇게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블 벌트 정가운데 있는 오클라호마거든요. 오클라호마 학교 발핥기 대회 개최했던 오클라호마 학교 학생 성조기 사용 금지 조치 발표했습니다. 이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유명한 그런 에드먼드시에 있는 학교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 이거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2024년 3월 발과 겨드랑이 핥기 행사를 개최해 비난을 받았던 에드먼드 노스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성조기 개양 금지를 통보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학생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했지만 에드먼드 공립학교 공보 담당관 제프 발닥은 국기 개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영상 꼭 보셔야 돼요. Here. This time in the Edmond School District
after our reporting last week on a video of students licking feet as part of a fundraiser at Deer Creek High School. Multiple viewers reached out asking us to look into Edmond schools. We found that students at Edmond North and Edmond Memorial High School have participated in similar events in the past. Fox 25's Peyton May. Disturbing for some. This video was taken from the YouTube channels of Edmond North and Memorial, publicly posted footage of their students licking chocolate, peanut butter, and other condiments off feet and armpits, all during their week-long philanthropy events, known as Balto Week for Edmond North and Swine Week for Edmond Memorial. The most recent video is from 2020, but we found videos going back to 2015. We sent the video you just watched to Edmond Public Schools asking for their response.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핥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걸. 겨드랑이를.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민주당 진영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카말라 해리스 괜히 좋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담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 문화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들, 소년들, 성기 거세 수술, 가슴 딸들, 아들들의 성기 거세 수술, 딸들의 가슴 절제 수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 예약이 미어 터진대요. 이 문화가 그대로 한국으로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문화라면은 뻑 가거든요. 많은 대다수 한국 기득권 진영이 보면은 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넷플릭스 무슨 드라마 오징어 게임 뭐 기생충 이게 미국에서 상 받으니까 더 좋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깐느 영화제나 이런 데서 받는 것보다 아카데미에서 받는 게 훨씬 더 파워풀 하잖아요. 솔직히 오징어 게임도 미국에서 만든 넷플릭스에서 세계 거기서 1위 하니까 더 인정받는 거고 세계 1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미국 1등 하면 세계 1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이거 민주당 진영에서 추구하는 정책들이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교사들 겨드랑이 핥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발바닥 핥고. 미국이 이러면은 한국에도 갈 수 있어요. 이런 문화가. CNN이 좋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무조건 또 CNN 좋아하지 않습니까? 의류 상품 업계로 진출했잖아요. CNN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그 정도로 미국 언론 좋아하면 이것도 좋은가 보다. 이것도 그럴듯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벌써 무작정 한국에서는 한국 언론들 보면 무작정 카말라 해리스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뉴스가 바로 떴는데 트럼프가 그 푸 파이터스 노래 틀 수 있대요. 라이센스 샀다고 그럽니다. 예, 히어로 노래.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든 말든 얘 데이브 그롤이라는 사람이죠. 정신 나간 친구인데 사실 뭐 널바나도 그렇게 존경할 만한 밴드는 아니죠. 자살했잖아요. 어쨌든 컬 코베인이. 자, 그리고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마가 어젠다 있지 않습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 후보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번 전국적인 낙태 금지령은 없을 거라고. 트럼프 정부 아래. 자, 유럽식 정의인가 봅니다. 텔레그램 지금 이제 언론 탄압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선이라서 텔레그램 CEO 파벨 듀라브가 플랫폼 내 중재 부족으로 체포됐다는 뉴스입니다. 저도 텔레그램 좋아하는데요. 텔레그램 창립자이자 CEO인 파벨 듀라브가 지난 토요일 전용기가 루브르제 공항에 착륙한 후 프랑스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젠 사키 전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카말라가 힐러리 클린턴만큼이나 카리스마가 있다. 힐러리 클린턴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카리스마가 있다? 처음 들어봅니다. 부패하다, 교활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 많이 죽고 또 그의 현대본부장 존 포데스타 이메일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의회 소환된 뒤에도 휴대폰 13개 망치로 때려부시고 그 삭제 프로그램 브리치 비트로 막 지우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성희롱 당하고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협박하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어떤 생각 나시는지 궁금해요. 한번 볼게요. Make even more noise for my band. 라스베가스에서 이랬는데 전 처음 봅니다. 이런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USA Today 영상, USA Today가 이걸 올린 거예요. 이상합니다.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럼블에서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파우치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로 입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 CEO도 체포됐는데 일란 머스크 지금 유럽연합에서 일란 머스크 타겟으로 하고 있죠. X 내려야 된다고. 브라질에서는 이미 좀 셧다운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X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자, 유럽연합에서 지금 머스크를 전격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관련 뉴스들이. 이게 다 11월 선거 때문입니다. 11월 선거 때까지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진짜 단단히 안전벨트 착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부터 정말 에브리데이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매일마다 터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11월 5일에 당선되고 나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기까지는 더더욱 그런 암흑의 나날들이 이어질 거라고 전 봐요.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기 애완고양이 키우기도 힘들다고 벅차다고 그럽니다. 바이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 또 뽑는다? 그러니까 해리스를 또 뽑는다? 해리스는 바이든 연장선이에요. 지금 애완동물이 있는 분들의 미국인들의 23%가 없앨 걸 고려하고 있답니다. 자꾸 돈 나가니까. 그리고 39%는 두 번 다시 애완동물 키우지 않겠다. 미래. 그리고 이미 12%는 미국인 12%는 더 이상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돈이 안 돼서. 그리고 젠지 사이에서는 25%나 애완동물을 포기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한인 언론들은 카말라 해리스 만만세 하더라고요.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나서 ICBM 안 날아가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평화롭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 못 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영국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불체자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준대요. 주택을 구입할 때 영국인들보다. 이탈리아의 정의파 총리 멜로니, 조르자 멜로니, 한국 한인 언론은 또 막 극우극우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극우가 됩니까? 대다수 이탈리아 사람들이 찍은 건데, 머저리로. 그럼 중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막 갖다 붙여요, 극우라고. 지미 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카말라 해리스보다 더 좌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티 전쟁이고, 그리고 무역 이슈에 있어서도 진보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리가 있어요. 트럼프가 구구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한인 언론들은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들을 보면은. 보십시오. 지금 일란 머스크도 원래 민주당원인데 마가 진영에 끼었고, 그리고 터시 게벌드 같은 경우에도 마가 진영에 들어갔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마가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도 원래 민주당원이었어요. 그건 지금 민주당이 워낙 부패하고 완전히 정신 나간 당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근데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은 모르고 그대로 그냥 인용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CNN 뉴욕타 어젠다를. 아니 뉴욕에 사는 것도 아니고 워싱턴 DC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딥스테이트 흉내내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한인 언론 보면. 자, 멜로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체자가 60%나 떨어졌다고 그런다. 1쿼터에만. 잘하고 있는 거죠, 정치를. 그에 반해 스페인은 277%나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에 더 이상 안 간다, 이 얘기예요. 인기가 더 치솟겠죠? 일란 머스크가 great,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한 거죠. 멜로니 잘하고 있다고. 극우입니까? 이거 막는 게? 불법 체류자 막는 게 극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극우라고 하면 극우입니까? 자기 생각들이 그렇게 없나요? 필터 없어요? 뇌 없습니까? IQ 없습니까? 자, 아까 뉴스에서 좀 이어갈 텐데요. 파벨 두로프, 그 텔레그램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보국들이 침투하려고 그랬다고. 텔레그램에. 왜 그런 거예요? 왜? 요새 텔레그램 하는 한국 한인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거는 글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럼버 영상 만드는 것처럼. 그런 영상들 공유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왜 표현의 자유, 왜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에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한국 한인 언론 보면 또 그걸 그대로 인용하더라고요. 마치 뉴욕타 와포 CNN은 그 정론지고 가짜뉴스 안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안 퍼뜨려요? 잘못된 정보 안 퍼뜨립니까? 뉴욕타 와포 CNN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가장 앞장서고 최전선에서 앞장서는 게 바로 뉴욕타 와포 CNN입니다. 타임 매거진도 그렇고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퍼뜨리는 게 그걸 착각하고 반대로 그렇게 해석해야죠. 예?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그래도 아무리 미국 브랜드가 최고다 해도 그런 것까지 그냥 무작정 따라갈 겁니까? 자,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CEO, 메타죠, 모기업이.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아동 착취가 난무하는데 그 사이트들을 보면 인스타나 페이스북 말이죠. 근데 왜 저커버그는
저커버그는 왜 체포 안 해? 왜 뭐라고 안 그래?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 목소리는 탄압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 나오미 사이프트라는 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Why don't they arrest Mark Zuckerberg for enabling child predators? 아동 포식자들이 난무하게 하는 그런 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왜 마크 저커버그는 왜 체포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해준 거고요. 리트윗.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예? 파벨 드랍하고 일론 머스크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데 오히려 이들을 탄압하고 왜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 아동 포식자 옹호해주는 사람, 막아주는 사람, 왜 이런 사람들을 포맷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짜뉴스 퍼뜨리게 하고 올바른 목소리 탄압하고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일론 머스크가 지적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영웅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이 두 명이 가장 최전선에서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스테이트 진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럼블도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제가 럼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쪽에 보시면 제가 올린 그런 진실 영상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oneoped.com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크리스 파블라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a little late to this, but for good reason I've just safely departed from Europe. 자기가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럼블도 지금 탄압하고 있거든요. 지금 메인스트림에서. 이렇게 써있죠. France has threatened Rumble and now they have crossed the red line by arresting Telegram CEO Pavel Durov reportedly for not censoring speech.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 CEO 파벨 드라브가 이렇게 검열하지 않는다고 체포했는데 프랑스가 럼블도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유럽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 파블라스키가 그 럼블 CEO죠. Rumble will not stand for this behavior. 럼블은 절대로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려고 럼블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럼블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인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 주위에 그 보수 진영 사람들 중에서는 럼블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인 영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럼블을 보는 거죠. 한국어 호환이 좀 잘 안 되는 게 좀 약점인데 그래도 럼블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럼블하고 X. 제 영상들은 참고로 X에도 제가 이제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X에서도 제가 좀 더 보다 활동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텔레그램 CEO 보면 20년형 직면하고 있습니다. 뭐 테러, 예? 뭐 약물 매매, 사기, 돈 세탁, 아동 폭행,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혐의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파벨 듀라브를. 깨어 있으신 분들은 럼블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텔레그램 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동안에. 자, 이거 보면은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밈 올렸다고 체포하고. 이게 지금 영국의 현 주소예요. 영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프랑스는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하고. 아일랜드에서도 밈 금지하고 있어요. 밈스 그러면은 좀 그런 의도가 안 좋은 그런 밈들은 체포한다는 겁니다. 금지시켰어요. 브라질은 X 금지시켰죠. 호주에서도 X 포스트를 검열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유럽연합 일론 머스크 협박하고 있죠. 연일. 그리고 미국도 법무부에서 밈이 이렇게 내용이 안 좋다고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해당 인물을.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X에 The Second Amendment is the only reason long term that the First Amendment will be upheld. 수정헌법 2조가 있는 덕분에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총기 옹호 총기 소지 권한이 있는 덕분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1조가. 건국의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다는 겁니다. Founding Fathers, here's the First Amendment. Oh, and in case someone tries to take that away, here's the Second Amendment. 수정헌법 1조 있는데 수정헌법 1조를 건들려고 그래? 누가? 그럼 우린 수정헌법 2조로 대항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빅뉴스인데요. 해군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17척 함선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군이 너무나 연약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역시 빅뉴스입니다. 홍해에서 예멘 반군 후티 공격을 받은 유조선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15만 톤, 원유 15만 톤을 싣고 이라크에서 그리스로 가던 수니온호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예멘 항구 도시 호데이다 인근 해상에서 보트를 타고 접근한 괴한들 총격과 미사일 또는 드론 추정 발사체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원들은 프랑스 구축함에 의해 구조됐지만 선박이 해상에 버려지면서 기름 유출에 따른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게 이제 엑산 발데스 재앙 때보다 4배나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중동에서 지금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환경 그리고 유가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유조선이 이렇게 파괴되면 환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 맨날 환경 노래 부르면서 이런 거는 야기하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중동 전쟁은 더욱 악화할 거란 얘기죠. 이게 다 바이든 정부 밑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한데 이스라엘은 전투기 100대를 동원했고 지난달 레바논에서 고위 지휘관이 이스라엘 폭격에 사망하자 보복을 예고했던 헤즈볼라도 로켓 300발 이상을 쏘며 응수했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가뜩이나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양측이 전면전을 방불케 하는 교전을 벌이면서 중동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에 나선 건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 로켓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서 전투기 100여 기를 동원해 레바논 내 로켓 발사대 수천 기를 동시에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48시간 비상 상황을 선포했고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운영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예. 헤즈볼라는 IDF 공습 1시간 후쯤 로켓 320여 발과 다수의 무인기 드론을 날려보내면서 보복 공격에 나섰는데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다면서 보복 1단계가 완벽한 성공으로 완료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IDF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가자 전쟁 시작 이래 가장 폭력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헤즈볼라 이날 이스라엘 공격은 지난달 30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오른팔로 불린 고위급 군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가 이스라엘 표적 공습에 암살당한 데 대한 보복이기도 한데요. 예, 헤즈볼라는 실제 성명에서도 고위 사령관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나스랄라는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슈크르 암살과 관련해서 민간인 지역을 겨냥해서는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연약한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전쟁이 없었습니다. 제발 한국 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꾸 방위비 노래만 부르지 말고 이라크, 이란 이 전쟁들은 다 부시 때 일어났었고 크림반도 합병 그거는 오바마 정부 때 있었잖아요. 트럼프 때는 이런 일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전쟁 안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 없었어요. 자, 우리 여러분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 그 탈리반하고 그 딜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네 미군 한 명이라도 건들면은 너는 죽을 줄 알아. 예? 그 탈리반 리더 압둘 가니 바라다하고 딜에서 그렇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압둘 바라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성에 찍힌 집까지 보여줬대요. 그래서 왜 내 집을 보여주는 거냐? 트럼프한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런다. 왜 보여줬겠어요? 언제든지 죽일 거라고 협박한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18개월 동안 미군이 단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대요.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트루 소셜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Who is negotiating for us in the Middle East? 도대체 중동 누가 협상하고 있느냐? Bombs are dropping all over the place. Sleepy Joe is sleeping on a beach in California, viciously exiled by the Democrats, and Comrade Kamala is doing a campaign bus tour with Tampon Tim, a really bad VP pick.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저기 다 폭탄 터지고 있는데 조 바이든은 잠이나 자고 앉아있고 캘리포니아의 해변가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불쌍하게 이렇게 쫓겨났다. 그의 동지인 카말라 동지는 템펀 팀은 아시죠? 팀 월스가 미네소타에 있는 그 남학생들 화장실에 생리대 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템펀 팀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남학생들 화장실에 생리대가 있는 겁니까? 성전환자들을 위해서? 그게 팀 월스의 취지였죠. 그러니까 팀 월스 부통령 이런 모습을 왜 안 보여주냐고요, 한국 언론들은. 그래서 let's not have World War III because that's where we are heading. 이대로 가다가는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근데 이러다가 진짜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것 같아요. 텔레그래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곧 러시아 전방위로 이렇게 때릴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두 신고 여자 구두 신고 하이힐 신고 여장한 이런 코미디언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됐는지도 어처구니가 없고 그냥 꼭두각시예요. 러시아 어느 곳이든 명중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얘기했어요. 히틀러하고 나폴레온도 이기지 못한 게 러시아라고. 자, 그리고 연방정부가 모더나한테 1억 7,600만 달러 예산을 준다고 그럽니다. mRNA, 팬데믹, 독감대 백신 만들려고. 자, 미국인들의 건강을 되찾자 Make America Healthy Again 강조하고 있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이렇게 몸짱이에요. 70살이 됐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retruth를 한 겁니다. Who would you rather have as Secretary for Health? RFK Jr. or Rachel Levine? 누구를 보건장관으로 할 것이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아니면 이렇게 정신 나간 성전환 자 레이첼 루빈을 할 것이냐. 이 사람 원래 남자였습니다. 참고로 어색하잖아요. 딱 봐도. 그죠? 여자 같지 않고. X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든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에 가 있죠. 트럼프 주니어. 예, 지금 엠킴이 이끄는 그 빌드업 코리아 행사차 한국에서 연사로 이렇게 초청돼서 갔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이렇게 X에 올렸습니다. Another lie from Stolen Valor, Tim Walz. 팀 월즈가 거짓말쟁이잖아요. 파병하지도 않았는데 파병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계급 갖고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죠. 하버드대 교육 프로그램에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X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월즈가 그렇게 비판했죠. 그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스가 예일대 간 거 갖고 막 비꼬고 그랬는데 본인은 이렇게 하버드 무슨 교육 프로그램 받았다고 그전까지는 자랑하다가 지금은 다 하버드 관련된 걸 자기 바이오그래피에서 지우고 있답니다. 자, 뉴욕타와포 CNN 맨날 카말라 해리 보면은 행복하다 조이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산층 빈곤층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즐거운가 봐요. 물론 뭐 딥스 진영에서 볼 때는 즐거울 수 있겠죠. 이렇게 세디스트처럼 중산층 괴로운 거 보면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Joy is not a strategy, 오피니언 웬일로 뉴욕타임스가 카말라 해리스 비판했습니다. 즐거움은 전략이 아니다. 당연하죠. 뭐가 즐겁습니까? 카말라 보면 예? 신부들 사제 건든 거 그거 실드 쳐주고 유부남 윌리 브라운하고 그렇게 불륜 관계 오랫동안 하면서 정치 네트워크 쌓아 올리고 자기는 대마초 피면서 남들 대마초 피면 교도소에 쳐놓고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수 그대로 사형두개 놔뒀던 여자 아닙니까? 판사가 간신히 막은 거잖아요. 그런데 즐겁다고요? 트럼프가 그래서 추스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마치 카말라하고 그들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동안 대통령인 줄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건 그들의 실패다.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실패다. 바이든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역대 최악의 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트루스에서. 자, 라스무슨 여론조사인데요. 뉴욕에서 트럼프를 기소해가지고 유죄 판결받게 만든 게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느냐.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원은 39%, 독립, 그러니까 무소속이 61%, 무당파들이 61%, 공화당원은 73%, 전체 유권자 보면 57%가 그러니까 정치였다는 거죠. 정치 수사였다는 거죠. The New York prosecution of Trump was politics, not justice.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라 정치였다라고 생각한 게 민주당원들도 무려 10명 중 4명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체 유권자 10명 중 6명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럼 이들 중에 트럼프 찍을 사람도 꽤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말라 대세론? 카말라 7포인트 앞선다? 그 말을 믿습니까? 그리고 캔자스시티 치프스 올해 우승했죠. 슈퍼볼. 쿼터백 패트릭 머홈 부인이죠. 브리트니 머홈스가 트럼프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라이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좌파 진영이 아주 난리 부르스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I mean honestly. 도대체 너네들 왜 그러냐 이런 뜻이죠. 이제 셀럽들도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진영에 대해서. 자, 최근 선거법들 보면은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지금 판결 나오고 있는데 미시간주 경합주죠. 트럼프가 2016년 이겼던 곳입니다. 미시간주에서도 그 코넬 웨스트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 민주당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뉴스죠. 그래서 분명히 카멀라 해리스 표를 깎아먹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여기서는 미시간주에서는 이름을 올리지 않죠. 그래서 그 표가 다 트럼프한테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는 조사입니다. 2016년에 젊은 층 유권자 51%가 민주당 쪽으로 표를 던졌다면은 지금 2023년 이 숫자가 39%로 1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이대남들이 보수적으로 가는 것처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전 세계적인 현상 같습니다. 페미니즘이 싫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Cynical Publius가 이렇게 X에 올렸습니다. The sheer brilliance of the RFK Jr. endorsement is the timing. 맞아요. RFK Jr.가 딱 이제 트럼프 지지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싹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당대회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카멀라 해리스 지지율은 별로 올라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합주 10개 주에서 지지율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말 이변이 없는 한 11월 대선 승리 떼놓은 당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선거법까지 유리하게 이렇게 트럼프한테 가고 있는 걸 보면은 뭐 네바다, 애리조나, 텍사스, 뭐 텍사스는 경합주는 아니지만 버지니아주에서도 전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종이 투표하게 행정명령 내렸으니까 영킨이. 자, 이 사람 브라이언 에스코는 케네디 지지자라고 여기 써 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트럼프 아니면 해리스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될 상황이 올 줄 알았다. I can't believe I'm about to say this, but I think I will vote for a Republican.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줄 몰랐지만 이번에 공화당 찍을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알렉스 클락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ecause of the RFK endorsement, women are telling me they are willing to publicly say they're voting Trump for the first time. RFK가 지지한 덕분에 여성들도 이제 드디어 나 오늘 이번 선거에는 트럼프 찍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다. 글을 올렸고요. 자, 그래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지지함으로써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모두 유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때 바이든이 바이든이 간신히 만 표 정도 차이로 이겼죠. 그런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함으로써 4만 1,000표 정도 트럼프한테 더 간다는 추산이 나오고 그렇게 추산할 수 있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배가 그러니까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이겼던 때보다 표 격차가 4만 1,000표. 그러니까 4배가 더 늘어나고 조지아 같은 경우는 19,000표. 트럼프가 앞선다는 겁니다. 조지아에서 트럼프가 졌죠. 4년 전에. 유세장 보세요. 애리조나.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Too big to rig. 압승을 거두면은 그들이 장난질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펜실베이니아에는 항상 언제든 장난질이 존재할 수 있죠. 특히 필라델피아가 그렇다는 얘기가 많죠. 자, 근데 이상하게도 피츠버그,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대도시 중에 하나죠. 피츠버그에 이렇게 해킹이 일어났다고 그런다. 시 컴퓨터 시스템에, 전산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대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불안해지죠.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20일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엄청난 해킹이 일어났다고 그런다. 플로리다 선거 시스템에. 이것도 불안 요소예요.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X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 마가를 지지하는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What MAGA really means.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 뜻은 이 좌파 진영이 그렇게 미치고 날뛸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특히 중산층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미국 정신, 건강한 미국 정신을 얘기하는 거다.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요점을 보면. 이 내용들을, 이 긴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트루스에 올렸습니다. 11월 5일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꼭 투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리 그리핀,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 에리 그리핀은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도 woke 이런 쪽이 아니에요. They ain't got my vote. Donald to his credit said what he gonna do for 뭐 N-word 뭔지 아시죠? 트럼프는 최소한 흑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그런데 민주당 전대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 흑인 정책.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진정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럼블 통해서 하겠습니다. 럼블에서 제가 링크를 유튜브 링크에 댓글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제 홈페이지는 oneoped.com입니다. 예. 그리고 제 백업 채널 원영석의 문화전쟁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럼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